번째 기사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네. 뭐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가 부결이 됐네요. 네,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은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된 내용이었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를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를 했었죠. 이 녹취록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돌이켜 보면은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에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흘렸어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녹취록을 까버렸죠. 이건 사실 설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장판사가 한 사법부의 담당 일원이 주축이고 중역인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계에 대해서 일단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은 나오지 않고 모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만 잘못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 출석을 해달라고 이제 야당이 요구를 한 것이고, 이 상황이 이제 부결이 된 것인데, 우리가 정치외교학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삼권 분립해 보면 몽테스큐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눈 이유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되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국회가 뭐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수사권, 영장도 없이 오라가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문한다는 것 자체, 이 시도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일단 그다음에 뭐 어떤 각부의 어떤 수장들을 여기다 세우겠다는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건방 예, 떠는 예, 그렇죠. 네.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법원에서 국회의장 보고 증인으로 나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받거나 하면 총리가 대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뭐 물론 비서실장이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정 업무를 이제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 통할하는 행정처장이 대신 나오거든요, 항상. 근데 이 대법원장을 부르겠다고 그러면 욕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사법부 뭐 독립을 침해한 걸 다투겠다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지들은 거꾸로 또 대법원장을 나오라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만든 건 임성근 판사예요. 대법원장 만나면서 녹음해가지고 그거 다 까발리고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서 사법부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그때 대법원장이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 잘못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그때도 뭐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국가공무원법 78조의 사에 따르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사표를.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딱딱하게, 야 법에도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50분 가까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딱 그 부분만 찝어가지고 지금 공개한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예. 야, 국회도 있고 뭐 국회 눈치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사법 행정에 관련된 거라고요. 비위법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저버린 비위법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법 행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가 관리 감독을 하고, 심지어 이거는 국회가 탄핵권도 갖고 있는, 파면권도 갖고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때 국회가 어떤 움직임과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그러면 대법원이 그걸 살피거나 동향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대법원장으로서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처한 게 그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런 말 안 했다고. 네. 근데 오히려 그 대법원장께서 네. 이 정부의 대법원장으로서 그 내가 이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하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밀고 나갔다면 분명히 거기서도 아니 잘못이 있으면 탄핵되는 게 맞죠? 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면 되는데, 그 박병석 의장과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은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정치인 같았으면, 네. 이거 오히려 내가 좀 더 세게 얘기해도 되겠는데 했을 건데, 이게 정무적인 감이 없다 보니까 이거 딱 그런 얘기를 김성근 판사가 딱 꺼냈을 때, 아,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또 이거 개인적 이게 좀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이제 약간 자승자박한 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판사가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건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죠. 네. 정치인이 근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임성근 판사가 얼마나 정치 판사에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딱 녹취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딱 던져서 사전에 언론에 흘리고, 그 다음에 그걸 낚아서 물자마자 재빨리 또 그 녹취를 까고, 이게 지금 판사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옛날 홍준표 의원급이에요. 정치 판사.
그러니까 본질은 임성근 판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혼을 내야 되는 건데 임성근 판사가 또 그 와중에 머리를 쓴 걸 갖고 언론하고 국힘당은 받아서 이 정부 흔드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좀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 그게 이거를 제일 중요한 우리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재판에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의 재판장을 따로 자기가 재판장도 아니면서 불러가지고 네, 빨간펜 선생님처럼 막 실제로 하나하나 선고한 꼼꼼하게. 다음에 고친 것도 있어요. 네, 선고를 한 다음에 고치라 그래서 고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뭐 사법부가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만 독립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는 그 재판 독립을 침해한 거예요. 큰일한 거죠,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비위법관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또 당연히 사법부 독립과 무관하게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국회의 눈치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재판 이거는 사법농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이런 개인 간의 그런 대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거짓말은 우리나라 헌법 위반보다 더 중하다. 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김동우 의원 거니까. 한 얘기인데 네. 그래가지고 뭐 탄핵감이래요. 그래요. 아니 우리 법은 분명히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법률을 위반하고 무슨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 가게 될 텐데 뭐 그렇게 소추될 리도 없지만 소추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법 위반을 판정합니까 이게? 네. 네. 아무 법 위반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헌법 위반을 감싸고 있는 게 무슨 보수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백신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짧게 소개를 네, 해주시죠. 백신 관련된 기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그런 네. 기사였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이제 대변인이죠. 네. 무료 접종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 뭐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제 공약을 서울 시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빠르게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무료 접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어요. 야, 국민을 바보로 알아? 이거는 뭐야 이거? 무료 접종이 아니라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내돈내산 접종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무료 아닌 게 뭐가 있어? 사실 재난지원금도 그럼 우리 돈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나라에서 준 게 아니라. 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로 타고 있는 사람들 무료가 아니라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이용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급식도 무료 아니야. 네, 이거 엄마 아빠가 다 나라에 세금 낸 거야. 말장난 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분들 하는 얘기의 논리가 뭐냐면 세금으로 하면 무료고 건강보험으로 하면 유료라는 건 같아요. 그게 무슨 근거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병원 갈 때 건강보험에서 뭐 80% 90% 가까이 대주고 이제 이른바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조금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줄 때 무료로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잖아요. 네. 항상. 근데 그 자기부담금 아니면 그러면 그때 무료로 하면 그때는 건강보험 재정 안 나가나요? 그때 건강보험 좀 나가거든요. 네. 그걸 건강보험 재정으로 100% 할 거냐, 90%만 해줄 거냐, 그 논의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뭐 어떤 논리로 이게 유무료에 관한 논쟁이라고 하는 건지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빵 터지잖아요. 근데 뭐 구구 쪽에 계신 분들이나 잘 판단을 안 하고 제목만 보시는 분들은 가봐 이거 봐 무료 접종이라더니 이거 아니란다 이거 봐 야 아들아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70%를 의료보험이 낸대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무료라는 거예요? 그럴 방법은 없죠. 화이자 대표가 쏜다 한국팀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무료는 완전히 없는 거고 그리고 화이자 대표가 쏜다 하더라도 물류비 누가 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사실은 기자간담회 할 때 짧게 말실수처럼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사실이라면 무료 접종이 아니고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2년 전에 추석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무료 낸 거 허위사실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런 식으로 낮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 뭐 우상호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버전이 있잖아요, 버전. 네. V 1.1, 1.2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좀 희한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지성의 탱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상호 의원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성의 탱. 이게 진짜 이분들을 지금 이게 단체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성과 논리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멀쩡하신 분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본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있으면은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이렇게 해서 그친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으로 한 것도 웃기지만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상임위에서 권덕철 그 복지부 장관을 놓고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2명이나 나서서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질의를 했어요. 아니 왜 또 단체로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나? 한 명이라도 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네. 그쪽의 정말. 집단 지성의 결과가 좀 참혹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퇴행. 네, 어쨌든 뭐 70%를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금수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금수 토론이라고 하던데요. 아, 소개 좀 센스 해주시죠. 있었어요. 네. 네. 야, 너 고발당하겠다. 아니요. 어? 김태섭 안철수 금수 커플. 전혀 틀린 말이 없어요. 네. 너 이거 금수 가해야. 금차가에. 금수 토론 어땠어요? 아, 일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그닥 많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요? 그래도 저는 좀 졸리던데. 예상했던 형국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금태섭이 공격을 하면 안철수가 방어를 하다가 흘리거나 또는 얼버무리는 끝나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순대로 들어갔고 생각보다 금태섭이 약간은 이미지 관리한 느낌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왜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캠프나 본인의 정치 행보나 미래를 정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다. 요거는 남 얘기 안 듣거나 또는 비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참모와 공개적 토론이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태섭은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하는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2012년 진심 캠프 때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 이제 10년 인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그냥 그 질문만 하고 끝냈어요. 비선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지도 않았고 조금 더 캐묻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었던 것이 독단적인 결정, 서울시장 출마, 대선 출마, 새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새정치를 실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주요된 질문이 한 요 4가지 정도인데 사실은 거의 얼버무리면서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안철수를 이기겠다가 아니고 네. 차후 행보를 위한 내 인지도 이미지 그쵸. 이게 뭔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사이즈 키우기. 네, 사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양자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면 여러 다자 토론의 문제점이 이현주 같이 해야죠. 이현주 화이팅 넘치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전사입니다. 이현주 형 같은 경우는 그 전 의원이 그렇게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박형준 전 의원이 갑자기 넘어갔어. 그래서요. 네, 박형준 전 의원이 그거 보니까 과거에 그 도박 게임 업체죠. 도박 네. 게임 업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 미국 외유를 갔다 온 것들이 라스베가스를? 네, 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억 원 음. 넘는 그 비용을 그 게임 업체가 대신 부담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또 그 보좌관이 그 게임 업체한테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받아요. 예.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구속되고 이제 서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 의원은 더 이상 이제 국회의원을 이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때 그러면 사실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박형준 의원이 관여했냐 안 했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다가 결국에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보좌관 선에서 끝났는데 만약에 정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그 보좌관 정말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나 몰라 어디 가서 그 업체들한테 뇌물이나 처먹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또 캠프에 들어왔다는 것도 아하. 이현주 의원이 폭로를 했더라고요. 아하. 요 팩트를 정확히 다시 설명해드리면 와. 18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스크린 승마협회 업주 모임 아하. 여기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라스베가스에 외유로 가서 카지노 도박 게임쇼를 보고 오셨다. 돌아와서 1억 원의 협찬을 받았다라고 이현주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돈을 받았던 보좌진은 실형을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나 몰래 받았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나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공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몰랐다라고 서는 그건데 이 사람이 다시 캠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낀다거나 아하. 또는 이 잘하지 사람이 지금 못한. 들어와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과 의심이 드는 것이다라고 이현주 후보가 얘기했어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스크린 쪽은 아니잖아요. 스크린 쪽은 아니잖아요. 어디 보시면 아, 일단 라스베가스를 2천만 원 주고 왔다는 거는 네. 일반석은 아닙니다. 일반석은 아니고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을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인데 라스베가스 게임은 이제 뭐 적게 하면은 뭐 1센트로 할 수도 있지만 네. 크게 하고 싶다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중국인들 커지나요? 하는 거 보면은 막 한 10억씩 갖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왜 나 지금 철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연애 하시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서 1센트, 우리 할머니도 경북 의사에서 100원짜리 합니다. 화투 칠 때. 누가 가서 1센트를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라스베가스를 그냥 네. 좋겠다 누가 이렇게 해주면. 근데 박형준 후보는 그거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모신 분이 조 단위로 놀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럴 수도 있잖아. 정치하다 보면. 강성범 씨 발언입니다, 여러분. 2천만 원 정도는 받고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박지희 씨 발언이고요. 어쨌든 이 상호 비방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제목이 죄송할 정도였던 비방전이라고 제목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금수 토론은 그닥 네. 높진 못했고 그래도 지금 기사가 쏟아지는 거는 금태섭 후보가 퀴어 퍼레이드 축제. 나는 현역 의원일 때 국회 앞에서 열렸었던 거 현역 신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도 여기에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면 제3지대 후보로서 함께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걸 하는 것도 인권이지만 그걸 보기 싫다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로 나는 너가 토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채널에 실제 올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니 뭐 저기 보니까 그 댓글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 저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적응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인터넷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용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 가지아 비트코인 할 때도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 썼어요. 아직도 이제 본인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커뮤니티들이 분명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을 이제 금태섭 후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후보 이름, 정치인 이름에서 복잡계라고 얘기하는 거를 처음 들었어요. 뭐야? 약간 인터넷 게임 용어 같은 그런 느낌, 어. 복잡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단어는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참 복잡계로 신했어요. 말 실수한 겁니까? 복잡계였다라고. 아니 근데 이분 참 똑똑하신 분인데 10년을 정치하셨으면 이제는 좀 토론해서 좀 대등하게라도 좀 하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없어요. 좀 굉장히 화끈하게 지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등 경쟁하듯이 나는 74만 원이면 인천시 하나가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서울 집을 안에 인천시가 생겨야 돼요. 그걸 새로 짓겠다 주잖아요, 갑자기. 그래갖고 이건 숫자 경쟁에서 거의 그냥 압도적인데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는 거에 2배를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하 참.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별로 뭐 볼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재미는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